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병준입니다. 지난 4월 9일 시행됐던 2011년 국가직구급 행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 좀 강평과 좀 간단한 해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학습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시행됐던 국가직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일본 좀 쉬웠다, 또 일본 좀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평이 양극화되던데요. 전체로 봤을 때요, 일부 어려운 문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두 문제 정도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좀 고급 문제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 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두 문제 정도도 일단 수험생들이 푸는 과정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런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전체로 봤을 때 상위급에 속한 것이 한 네 문제 정도가 분포되어 있었다면은 이 나머지 이제 문제에서는 평균 문제 또는 평균보다 이하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험 기간이 짧았던 이런 경우라면은 어려운 문제 빼고 쉬운 문제만 봤을 땐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의 경우라면은 역시 틀린 문제가 몇 개가 되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니까요.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쉽다 어렵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맞출 수 있는 걸 얼마큼 맞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시험도 아니고요. 그래서 틀릴 문제는 틀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될 부분, 이건 확실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건 이후에 다른 여타 시험에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방직 시험, 지방직도 두 개 있잖아요. 전국에서 걸쳐 국가에 수탁하는 지방직 시험, 서울시 지방직 시험, 그 다음에 7급 시험, 그 다음에 이제 9급 시험, 7급 시험이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조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실상 9급보다는 커트라인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너무 다 맞춰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일단 선방하셔야 됩니다. 선방하시되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적절한 좀 타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잠시 한번 우리 훑어보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출제 경향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에서 사회적 능률이 있습니다. 사회적 능률은요,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사실 말하자면 고전적 문제예요. 아주 고전적 문제예요. 2번 매트릭스 조직, 조직론이죠. 여러분 단원별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번 문제는 1편 문제고요. 2번은 3편 조직론에 대한 문제죠. 이 정형화된 문제예요.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3번은 정책과 정책 유형에 대한 문제, 정책론이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지방행정, 계층구조에 대한 문제죠. 자, 5번은 이제 다원주의 이론을 얘기하는 2편 정책학 문제죠. 6번 역시 정책창이라는 정책학 문제죠. 7번 학습조직이에요. 역시 조직론 문제죠. 8번 신행정학에 대한 문제, 이것도 고전적 문제죠. 9번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0번 감축관리에 대한 문제. 감축관리 문제는 1편 이제 기초이론에서 다루는데 역시 기본형이에요. 11번 외부임용, 내부임용, 인사행정이죠. 12번 직위분리자, 인사행정이죠. 13번 국가공무원제도, 인사행정이죠. 그래서 인사행정에서 일단 세 문제가 연속으로 나와 있죠. 그럼 14번 예산에 대한 문제. 15번 행정부의 통제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이제 통제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환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편 문제고요. 자, 16번 복식부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5번도요. 통제지만 예산 집행 통제니까요. 재무행정이네요. 그래서 15번 재무행정, 16번 재무행정. 그래서 재무행정 세 문제가 연속 나와 있죠. 17번 통치체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통제에 대한 거 6편 환류 문제입니다. 18번 이제 주민 참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지방행정이죠. 19번 전자정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조직론 문제예요. 20번 정책 옹호 연합 모임. 이건 좀 수험서에서 찾아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역시 이제 출제 범위가 좀 이렇게 약간 바깥에 나와 있는 문제죠.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번 정책하기 대한 문제인데요. 자, 문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역시 이제 최근의 전체적 줄기는요. 1편 기초이론의 비중은 과거보다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 내용은 떨어지는 대신에요. 역시 뒤쪽에 강론 파트, 특히 저 인사, 재무 이런 파트가요. 과거 비중이 좀 적은 편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에서 각각 이제 3문제씩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지방행정에서 2문제 나왔고요. 환류에서 1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 있죠. 이 강론 파트, 특히 이제 뒤쪽에 속하는 거, 이쪽에 대한 부분 역시 공부를 고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추세는 국가직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시험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거의 이제 인위적 강제 배분되어 있죠. 그래서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를 강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역시 수험 과정에서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짐없이 뒤쪽까지도 빠짐없이 공부를 골고루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기본형 문제가요. 아주 기본형 문제부터 시작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빼고 공부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좀 전범위에 걸쳐갖고 특히 뭐 집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집어서 하지 마시고요. 다 보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이제 하나서 바로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목이 제시했던 사회적 능률이 있죠. 사회적 능률의 문제는요. 기계적 능률과 대비된 개념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두 대비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설명을 제가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체크하고 갈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 이론을 정리할 때 이론의 전개에서 과학적 권리가 있죠. 과학적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나타나죠. 바로 이제 과학적 권리에서 강조됐던 것이 기계적 능률이죠. 그래서 이 기계적 능률이 있고 기계적 능률에 대해서 인간관계론자들이 비판한 거죠. 비판하면서 경제공황이 나타나고 뭐 이런 여타 사유로 인해서 비판하고요. 엘턴 메이 호손 실험 나오면서 소위 이제 사회적 능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계적 능률이 절대적 능률이다라고 보고 단기적 능률이라면 이쪽은 뭐 상대적 능률이다, 좀 장기적 능률이다, 또 인간적 측면에 고려한 능률이다, 뭐 이렇게 본 거죠. 여기까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다룬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회적 능률이라는 개념을요. 인간관계론자들이 제시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은 뒤에 가면요. 공공선택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선택론자들도 이 사회적 능률이란 말을 써요. 자, 이들도 사회적 능률이란 말을 쓰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능률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론하고 조금 더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서 이 두 가지 능률은요. 조직 내에서 관리자가 말하는 조직 내의 능률이고요. 사회적 능률은요, 조직 내가 아니고요, 고객적 관점을 포함한 능률입니다. 그래서 조직 외부, 다시 하면 이제 고객의 관점이 포함된 능률, 이런 능률을 이제 사회적 능률을 불러요. 그래서 이때 말한 사회가 아래쪽에 사회라는 말은 의미가 좀 달라요. 위에는 사회란 말, 인간관계란 개념이고요. 아래쪽에 사회란 말은요, 사회 전체적 개념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얘기인데, 아직까지 시험은 위에까지만 나왔죠. 밑에 안 나왔죠. 자, 이 말은 언젠가 이제 아래쪽도 나올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만 뭐 딸랑 얘기해버리면 여기서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자.